예, 반갑습니다. SK텔레콤 최낙훈입니다. 앞서 이제 최인성 원장님께서 IoT를 올해 진지하게 좀 보자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IoT는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SK텔레콤이 IoT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희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SK텔레콤이 하는 통신 사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망을 깔고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여러 가지 화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IoT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뭐 딥러닝이든 인공지능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B2C, B2B 고객들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로 전달을 할 것인가.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야가 굉장히 이동통신, 기존 이동통신하고는 많이 다르게 굉장히 버티컬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SK텔레콤 혼자서는 어떻게 보면은 커넥티비티까지는 제공할 수 있고 플랫폼까지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응용 서비스라든가 거기서 진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망을 깔면서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는 저희가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 IoT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각 하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물론 제가 이제 인프라 담당은 아닌데 IoT 사업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IoT 인프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IoT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중간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 그리고 저희가 Io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후에 IoT 사업을 어떤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를 보려면 SK텔레콤의 전사 전략에 얼라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MWC에서 저희 사장님께서 발표하셨던 4S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 하에서 IoT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플한 그림이긴 한데요. 원래 저희 SK텔레콤은 사람하고 사람 간의 통신을 소통을 연결해 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빌리티, 뭐 끊김없는 모빌리티를 제공하면서 이제 밸류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IoT가 예전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띵스라는 걸 컴퓨터나 뭐 서버까지 연장을 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동통신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IoT 서비스라는 거하고는 조금 이 차원이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라는 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해서 중간에 어떤 해석이라든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이 좀 통신사 입장이나 아니면 플랫폼이나 응용 서비스 입장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IoT가 부각되는 이유는 사물과 사물의 통신이나 사물과 사람의 통신 사이에서 굉장히 인텔리전스가 없는 사물의 커넥티비티가 부여되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 가치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 같은 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들 또는 단말 제조업자나 저희 파트너들도 다 같이 좀 IoT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버티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이다. 농업에 IoT가 적용된다. 그러면 저희 SK텔레콤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농업에 관련된 IoT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파트너가 누굴까를 생각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만들려 그러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디바이스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근데 IoT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싸고 그 신뢰성, 이동통신보다는 신뢰성이 낮지만 굉장히 저렴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저렴하면서 또 전력도 적게 먹는 통신망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통신 라인업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디플로이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셀룰라망을 통해서 뭐 이동통신도 제공하고 있었지만 M2M, 예전에 이제 M2M이라고 해서 이게 결국 M2M이 IoT하고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IoT 서비스를 이미 셀룰라망에서도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LTM이라고 해서 그 미드레인지 영역에서의 서비스도 그 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로티어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 속성이 굉장히 양도 작고 통신 빈도도 작은데 굉장히 띵스가 많은 영역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이나 저희 파트너들 사이에서 그 이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 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올라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선도 사업자로서 먼저 이 통신의 풀라인업을 갖춰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제 그 당시에는 상용화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그 상용화 가능한 망이 이제 기술이 로라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라를 선택해서 그 저전력 통신망을 만들었고요. 그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에서도 항상 저희는 SK텔레콤은 뭐 2G, 3G, LTE, 향후에 5G까지 고객들이나 시장이 원하는 통신 네트워크는 풀라인업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진화 단계에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서 원하는 IoT의 네트워크들은 풀라인업으로 가져갈 것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소위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IoT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화에서 작년부터 사실 작년에는 IoT 저전력 통신망 시장에서는 사실 불모지에 가까웠는데요. 망을 일단 깔고 그리고 망을 까는 데 있어서도 저희 생각은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국망을 깔지 않고서는 특정 영역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갖고 있는 로라 커버리지는 인구 대비 99% 수준까지 깔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LTE나 LTM의 경우는 이미 100% LTE 통신망하고 거의 똑같은 100%를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하에 특히 이제 저전력 통신망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 비즈 파트너분들께서 사용하기 좀 편하시도록 로라 전용 모듈을 10만 개를 무상으로 배포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테스트 킷을 만들어서 또 보여드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인도어 센서라든가 파워 컨트롤러라든가 저희가 그 모듈을 제공해서 파트너들이 만들었던 그 디바이스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파트너로 등록된 업체 수는 868개로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1Q에는 저희 SKT 내재화된 로라 서비스만 22개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더스트리 IoT 쪽이 가장 좀 현재까지는 돈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메터링 쪽, 에너지나 뭐 이런 쪽의 메터링 쪽이나 모니터링, 아니 컨트롤 뭐 이런 쪽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IoT 사업 측면에서 그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사장님께서 그 얼마 전 MWC에서 말씀하신 저희 SKT의 전략 방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그 IoT 사업 관점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인공지능 역량을 좀 강화해서 에너지, 자동차, 홈, 미디어 측면에서 그 저희가 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ICT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특히 저희 SK텔레콤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그룹, SK군 전체가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에너지나 정보통신 또 데이터 분석 역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내 역량을 결집을 할 생각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만들려면 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저희 혼자가 아닌 비즈 파트너들과 함께 ICT 생태계를 새로운 ICT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런 전사적인 그 전략 방향에서 핵심은 사실은 인공지능, IoT, 뭐 데이터 이런 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툴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영역에서 IoT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영역은 유틸리티, 퍼블릭 앤 세이프티, 그다음에 제조, 자동차, 홈, 1차 산업 영역인데요. 이게 지금 영역이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범위를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히 간략하게 왜 이 분야들을 찍었는지를 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룹 자체가 이제 에너지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룹 특성도 있고요. 또 에너지 산업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자 밸류 중심으로 산업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IoT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실제 에너지 산업 쪽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과 만나봐도 그런 것들 굉장히 니즈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틸리티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퍼블릭 앤 세이프티인데 공공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SOC 쪽 인프라 쪽에서의 혁신을 좀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공공 데이터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 시민들이나 사회에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영역에서도 심리스 웰페어라고 해서 보다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결국은 데이터를 얻으려 그러면 IoT가 사람이 모두 그런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치하는 각종 IoT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면 이런 그 공공이나 안전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제조 영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 4.0이라고 해서 이미 그 제조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데 적극적으로 Io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통적 제조 분야에서의 그 비즈 파트너들과 지금 얘기를 하면서 IoT와 솔루션이 결합된 그런 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동차는 앞서 그 유틸리티 분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계가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 서비스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하나의 변화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인데 그 전기차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최근에 우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렁크 같은데 보면은 기본적인 스토리지를 한 2TB, 3TB씩 달아가서 거기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자율주행이나 또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그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동차는 앞으로는 굉장히 그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그 IoT 띵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분야에서도 그 저희 IoT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또는 퍼블릭 앤 세이프티나 이런 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나 그 생활 시나리오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데이터가 생성이 잘 되는 영역입니다. 또 굉장히 인텔리전스가 부여된 가전기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의 본부를 만들어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쪽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IoT를 적용해서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분야는 특히 뭐 저희 브라드버리 스타트나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해서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력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 이런 6개 분야에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 방식은 주로 저희가 이제 SI 역할을 하고 디바이스를 뭐 소싱을 해서 운영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SI성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EV 충전 인프라나 아니면 전력 판매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퍼블릭 앤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인공지능 디바이스나 서비스들하고 그다음 IoT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래커 서비스를 연계하면 보다 안전과 관련돼서 새로운 그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T 트래커 같은 경우는 그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그 1Q 내에 굉장히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트래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자동차 영역도 저희가 단순히 뭐 자율주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서비스 모델로 삼아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고객들한테 그 IoT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차 안을 거주 공간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중점 분야에 대해서 저희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만 해도 말이 제조지 사실은 제조 영역이 굉장히 분화가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프로세싱하고 해서 그 실시간성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분야는 잘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나온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딜리버리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파트너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IoT에 대해서는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데요. 뭐 전용 모듈 배포는 이미 해오던 거지만 앞으로도 그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오픈 테스트 베드라든가 오픈 하우스, 또 IoT 개발자 포탈, 그 외에도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브랜드의 역량을 활용해서 광고 홍보를 같이 하면서 함께 성장해서 파이를 나눠 먹는 형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사실은 주요 내용 자체가 이 디벨롭 포럼의 목적 자체가 이제 개발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주로 발표한 내용들은 저희 SKT가 IoT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본부장님께 질문 텔레콤의 IoT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랜만에 한 1년 작년 11월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한 3개월 쉬다가 왔더니 저도 되게 떨리는데 여기 앉아 계신 한 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도 너무 숨을 죽이고 듣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을 좀 재미없게 해가지고. 아니요.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숨을 쉬시면 됩니다, 여러분. 쓰러지실까봐. 제가 일단 질문이 많은데 저기 뒤에 발표 준비하는 동안에 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요. 일단 밑에서부터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로라, 그러니까 저희가 플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기술을 다 적용했다기보다 그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전력에 저가의 띵스가 붙을 수 있는 그 싼 가격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는 고용량의 데이터의 IoT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라인업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로라망하고 NB-IoT망이 그 저희 공급자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SKT가 그 로라와 NB-IoT가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이 보이스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제 생각에는 로라와 NB-IoT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 이런 저가 네트워크 이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것보다 약간 더 고용량의 데이터, 또 전력도 조금 더 먹어도 되지만 고용량의 데이터, 뭐 이런 부분이 새로 지금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네트워크를 디플로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으로 망을 깔겠다는 입장은 그 기존의 방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로라가 자동차 IoT를 위해서 아파트 빌딩, 그러니까 인빌딩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하 주차장 통신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로라망을 깔 때 그 전국망을 우선적으로 이제 그 오픈 에리어를 먼저 깔다 보니까 지상망을 먼저 깔았고요. 지하망은 지금 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라망을 위해서 아파트 빌딩 지하 주차장 통신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 저희 뭐 1Q 좀 지나면은 다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저희가 이제 그 디폴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시대의 저가 로라망은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G가 그 소요되는 그 분야가 있고 또 로라나 이런 NB-IoT나 이런 저전력 통신망이 소요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5G 결국은 가격하고 전력 소비량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모듈의 크기, 모듈의 가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사실 망이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뒤에 설명하실 분이 또 네, 몇 개만 그러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네.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제조하는 제조업체하고 제조업체도 저희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부분도 파트너고,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부분을 그 나라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주파수가 다를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최낙훈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최승환 프로스트 앤 설리반 그 컨설턴트 분을 모시고 글로벌 IoT 산업 현황 및 비즈 인사이트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